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히토류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이 국력이 되는 시대에서 최근 광물의 가격 흐름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광물 11 시황센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반적인 광물 가격을 보여주는 광물 종합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희유 금속 지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철이나 구리 같은 일반 금속과는 달리 매장량도 적고 추출이 어려운 데다가 최근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리튬과 니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들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따로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튬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자원이죠. 5월 들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히토류의 가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량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히토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정도에 저점을 찍고 역시나 5월 들어서 반등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최근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힌 게르마늄의 가격인데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생산량 80% 정도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게르마늄의 가격 또한 5월 들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희귀 광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폭증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최근 광물 관련주들 굉장히 탄탄한 모습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늘의 조정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발 광물 쇼티지, 부족한 곳이 폭증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머니플로우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오늘 지금 핵심 소재라든지 이런 광물들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이 한 번 다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매 전문가마다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이따가 자동차 얘기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가요. 광물. 흑연 얘기 최근에 하셨는데 부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로 플로우를 나눠 보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을 이제 드디어 한다.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폭증하는 수요. 두 번째는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광물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 광물 수출 제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수출 제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제 뭐 히토류나 뭐 혹은 이제 뭐 흑연 뭐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갈륨, 게르마늄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미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 또 무기를 휘두르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륨과 게르마늄이 결국에는 이제 이 반도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주요 산업 군대에 들어가는 광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생산량 비중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쏠려 있죠. 왜 이렇게 이 중국에 정말 각종 원자재들이 다 쏠려 있는지, 약간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마찬가지로 갈륨과 게르마늄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작년 10월에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고사양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저사양 AI 반도체까지도 대중 수출을 제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클라우딩 컴퓨터에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은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 그다음에 이 전략 산업군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이제 이에 대해서 갈륨과 게르마늄, 지금 이제 또 채팅창 보니까 화학 시간도 아닌데 갈륨과 게르마늄을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 광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중국이 갖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오는 8월부터 갈륨 관련된 8개 항목, 그 다음에 게르마늄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완전히 광물에 대해서 무기로 휘두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단 이 갈륨과 게르마늄이 이제 시작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5일에 저 상무부 부부장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냐면, 갈륨과 게르마늄이 함유된 공산품과 물질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졌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중국에 계속해서 이 첨단 기술 제한 건다, 그럼 우리도 대응 조치 그대로 다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ASML의 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계속적인 이 반도체 제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또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 이런 것도 이제 친환경 산업에 굉장히 또 이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유럽이 또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우려 섞인 시선을 좀 내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원래 또 이제 유럽을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유럽을 한번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유럽 행도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EU의 외교 안보 고위 대표진들의 방중 예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이 유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제 또 돌려서 미국에 마찬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중국은 무언가 광물을 이용해서 자꾸 무기로 쓰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중국에 얼마나 비중이 쏠려 있고 얼마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존성이 높은가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어쩔 수가 없죠. 중국의 광물 의존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줄여서 이제 IPEF라고 하는데, IPEF에서 공급망 협정을 맺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당장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빠져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IPEF로 어느 정도 불을 끌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이 중국과는 계속해서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에도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에 압박을 함께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운데서 굉장히 또 이제 이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중국과의 이러한 이 광물 의존도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러면서 당장에 해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중국과 이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국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무기화시키고 있는 걸 더욱더 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관련주들 흐름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결국에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광물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잠깐 이제 차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 갈륨 관련주들 어제 굉장히 큰 상승 나왔죠. 일단 대표적으로 RF 머티리얼즈 갈륨 관련주입니다.
어제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텍시스, 요거는 이제 살짝 힘이 약했었죠. 어제 상승이 조금 나오는 듯 했지만 약간의 이제 다시 한번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관련주는 한일화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연 관련주 중에 이제 한일화학이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창산업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르마늄과 갈륨은 아연과 알루미늄을 정련하는 과정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아연 관련주도 함께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화학이 어제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오늘은 살짝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갈륨 관련주들 중에 RF 머티리얼주 정도는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연 관련주나 갈륨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후속주들은 무언가 살짝 죽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자, 조일 알미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사마 알미늄이냐, 이제 신상장주인 알맥, PJ 메탈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살짝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자재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뭐 상보나 그 다음에 뭐 다산 솔루에타 이러한 이제 흑연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자꾸만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옐런 이 재무장관이 방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양국 간에 이제 이러한 이 광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갈 텐데,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광물 관련주 중에 갈륨 관련주, 아연 관련주,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흑연, 뭐 이러한 것들을 봤더니 생각보다 움직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금양이 굉장히 크게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수급을 좀 밀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쪽도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히토류 쪽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유니온과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러한 종목들은 추세를 돌려놨지만 오늘 살짝 애매한데, 지금 보게 되면 동국 RNS가 지금 그림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즉 뭔가 히토류 쪽에서도 움직이려는 자꾸 이제 이 수급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보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들에 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갈륨이나 게르마늄, 그 다음에 뭐 알미늄, 뭐 아연 이러한 종목들은 약간은 약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리튬이나 히토류 쪽에서는 오히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히토류 쪽에서는 지금 동국 RNS가 가장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서 히토류 쪽에서 한번 동국 RNS 한번 탑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가 광물 관련해서 좀 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화라든지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 쪽인지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 광물들은 무언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역시나 이 중국이 이번에 이 미국과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는지, 그러면서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은 이 미국의 이러한 이 제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광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광물들에 대해서는 결국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원자재 의존도가 지금 중국에 너무나도 높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제재를 가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계속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는 꾸준하게 조금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또 특이성이 나타나는 게, 오늘은 물론 이제 리튬이나 제가 히토류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흑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구리도 그렇고요. 뭐 갈륨, 게르마늄, 아연, 알미늄 등등 해서 광물들의 종류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핵심 전략 산업에 들어가는 광물에 대한 관심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광물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서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요 관련해서 종목도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관련된 뭐 이슈 플로우로 이걸로 뭐 크게 다루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AS도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은 그냥 자동차의 날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7월 달에 자동차 섹터가 좋을 거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이제 좋을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대와 기아가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이제 상장 기업 중에 영업이익 1, 2위를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뭐 이제 SL이라든지 혹은 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플라스틱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 이제 신고가를 가버리고 있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그냥 다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대로 다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건 기아와 현대 외에도 해외 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현대 기아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건 약간은 다른 방향성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이제 SL이나 성우하이텍 추천을 드렸었을 때는 이제 요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SL을 아마 요 정도 구간을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정도 구간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보게 되면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역사적 신고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우하이텍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L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신고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그래서 약간은 이제 또 신규 접근하기에는 슬슬 부담스러운 단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자동차 쪽은 이쪽이었거든요. 뭐 HL 만도라든지 HL 만도가 이제 딱 요 정도 구간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현대공업이었거든요. 현대공업도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놀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도가 덜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대공업을 이제 그저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공업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은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SL이나 뭐 이런 종목들 다 수급이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신고가라서 이제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이제 한번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는 HL 만도나 혹은 이제 현대공업 쪽을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지수 자체는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이 조금 몰리는 종목군들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종목군들도 이제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은 어제 이러한 종목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처럼 신고가 가다가 확 꺾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고가 종목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은 시기가 7월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 광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자동차의 날이기 때문에 김영일 전문가가 그동안 계속 언급해 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